네, 어서들 오세요. 근데 왜 준비한 건 또 재정 페어플레이 룰이냐? 준비한 건 왜 재정 페어플레이 룰이냐 하시면은 조금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훅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완벽하게 아는 건 구단 수뇌부 그리고 세무 쪽에 있는 분들만 완벽하게 알아요. 이 스위스 램블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글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이제 관계자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진 않으니까 일단 그걸 한번 쓱 훑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온스테인이 언급한 건데 6월 9일 날 언급한 거예요.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얘기했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고려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첼시의 재정 페어플레이 룰은 선수 판매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6월 9일이니까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선수 판매에 대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말한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언급이 뭐냐면 유스들을 판매하면 유스는 구매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매 비용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6월 9일 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 한 달 내내 정말 많이 팔았죠. 정말 많이 팔았죠. 자, 그거를 이제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벤 제이콥스 기사입니다. 이제 벤 제이콥스 기사를 이제 팬트윗에서 옮겨준 거예요. 축구 팬들은 첼시가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6억 파운드를 쓴 것만 기억을 한다. 그거에 집중을 한다. 그러나 이적료는 근본적으로 분할 지급이라는 부분, 그걸 기억해야 되고 판매 수익은 즉각적으로 수입으로 잡힌다. 이거를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축구 외적인 수입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선수 판매와 요만큼 팔았는데 왜 요만큼 사냐? 요만큼 팔았는데 왜 요만큼 사냐만 고려하는데 뭐 새로운 스폰서, 이때 스폰서가 아직 안 됐을 때입니다. 스폰서와 프리시즌 수익도 여기에 들어간다. 게다가 챔스 진출을 못하면 임금 삭감이 됐거든요. 몇몇 선수들이.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멀티그룹을 만들면서 장부가 조금 다른 길을 찾아간다. 이런 것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요런 거를 이제 벤 제이콥스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그 기자들은 너무 선수 판매와 선수 수익과 선수 판매 이것만 집결을 해서 첼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 자, 이제 장부 기입이 어떻게 되느냐. UEFA 기준이겠죠. 이제 구입을 했는데 5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구매 금액은 1억 파운드가 되는데 5년 분할이기 때문에 2천만 파운드가 찍히는 거예요. 아주 물론 더 자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무적으로 더 자세한 게 있는데 일단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매를 하면 실제 구매는 1억 파운드 했고 6분할을 해서 내는 비용은 그렇게 많잖아. 1년에 한 2천만 파운드밖에 안 내고 뭐 1천만 파운드밖에 안 냈는데 실제 그러니까 수익으로 찍히는 건 1억 파운드가 그대로 찍힌다는 거예요. 온스테인 말대로라면 유스라면 그러니까 구입 금액이 없는 유스라면은 온전히 수익으로 다 찍힌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운트가 있고 만약에 갤러거가 판매된다면 갤러거가 있겠죠. 지금 첼시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와 판매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뭐 스폰서 수익, 구장 수익 이런 걸 다 차치하고 판매 수익으로 봐도 첼시가 지금 그렇게까지 위배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판매는 2억 파운드 조금 넘게 됐습니다. 루카쿠도 있고 뭐 앞으로 뭐 오도이도 있고 지에우도 있고 더 판매가 되겠죠. 그리고 지출은 이제 뭐 라비아라든지 올리세가 들어오면 4억 파운드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 5년 계약이 넘고 UEFA에 보고하는 건 5년 계약으로 줄었지만 PL 보고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7년 8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5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 4억 파운드가 5분할로 나눠서 장부에 기입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판매 수익이 훨씬 많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래서 안전한 이유는 어차피 이번 이적 시장에 이제 이적 시장을 하고 자금을 묶을 거예요. 증축 때문에. 자금을 묶을 거고 선수 판매와 주급 정리로 지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로만이 빚을 들고 나갔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탕감된 부분이 있어서 자금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100만 원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빚이 많아서 100만 원을 못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로만이 빚을 탕감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 이제 불안 요소는 뭐냐면 만약에 증축이 되지 않았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증축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타격이 큰지 보여드릴게요. 증축이 되지 않고 유럽 대항전은 매번 실패를 해요. 그리고 스폰서 수익을 제대로 못 갖고 오고 요번에 사우디 같은 활로까지 막혀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재정 페어플레이로는 위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자료예요. 이거 옛날에 제가 썼던 거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첼시가 지출하고 수익은 이제 중계권료. 이때 2021년 보시면 이때 챔스 우승해서 요번에 맨시티가 돈벼락을 맞은 이유가 이겁니다. 확실히 중계권료 차이가 크죠. 중계권료 차이가 크고 이제 커미션 수익, 이제 뭐 스폰서 수익, 그리고 이제 광고판 붙이는 거, 그리고 뭐 여기 소매 스폰서, 그리고 뭐 이제 구장 투어 뭐 이런 것들 이제 수익까지 포함된 거고, 이제 매치데이는 이제 구장 수익인데 2021년을 보면 뚝 떨어지죠. 이때 코로나 전국으로 관중을 못 받을 때니까 아주 뚝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구단의 주요 지출은 이제 이적료, 임대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잠시만요. 자, 첼시 수익이 기본적으로 2021년까지, 이건 스위스 램블 기사입니다. 스위스 램블 기사를 제가 자료화한 거예요. 첼시 수익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특히 2019년도에 좀 많이 늘었죠. 이제 2019년 요럴 때 좀 많이 늘었고, 2020년에 코로나 전국으로 다 떨어지죠. 팀들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근데 왜 첼시 수익이 다른 구단보다 작냐? 첼시는 구장 수익이 적습니다. 맨유하고 토트넘이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맨유보다 많이 벌 줄 몰랐는데, 암튼 아무래도 이건 왜냐면 이제 티켓 값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토트넘은 이제 구장 수익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런데 첼시는 정상적으로 벌어도 다른 구단보다 구장 수익이 적어서 여기서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까지 선수 판매로 메꿔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 판매를 되게 열심히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장 수익도 적은데 니네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요렇게 선수를 잘 팔아왔다는 거. 이거는 이제 맥과이어라는 BBC 재정장문 기자가 쓴 건데, 첼시는 계속 이제 1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 요때만 좀 못 팔았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잘 팔아왔다는 거. 이걸로 이제 구장 수익이 부족한 걸 잘 메꿔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재정 페어플레이 룰은 당분간은 걱정이 없다. 증축은 안 되고 구장 수익이 계속 안 좋고, 또 선수 판매가 잘 안 되고, 사우디 같은 데 막혀갖고 선수 판매가 안 되고, 또 주급은 또 주급대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재정 페어플레이 룰 때문에 당장 구단 문을 닫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스포츠 전문가거든요. 그 보엘리하고 에그발리, 그 월터, 위스 이분들이 다 컨소시엄이 스포츠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장 수익이 적다라는 걸로 선수 판매를 어떻게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첼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4억 파운드에서 5억 파운드를 벌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없는 구단이 아니에요. 애초에 수익이 그렇게 없는 구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단주 빨로 간다면 사우스햄튼, 죄송합니다, 사우스햄튼이 갑자기 돈을 6억 파운드 7억 파운드씩 써요. 그럼 조금 솔직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왜냐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첼시는 원래 돈을 좀 번다. 이제 구장 수익을 이제 증축을 하면 더 많이 벌 건데, 증축할 때는 아무래도 자금을 묶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보엘리 사단도 증축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계약들을 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